안녕하십니까. 최현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야 연구, 삼시 연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반도 유사 상황을 상정한 일본의 전쟁 준비에 대한 옷게임 연구인데요. 오늘은 이 미스야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스야 연구,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회의 도상 연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스야 연구는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회의 사무국이 주관하여 연구를 추진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위대 통합망료회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망료회의는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위해 1954년 7월에 창설하였습니다. 방위청 장관의 참모로서 육해공 자위대 운영권만 갖고 지휘권은 갖고 있지 않다가 2006년 3월에 통합 망료관부로 조직이 바뀌면서 육해공 자위대의 실질적인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방위청 장관의 지시를 받아 지휘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바뀌었죠. 우리의 합동참모회의와 같은 성격의 조직인데요. 통막의장은 사성 장군으로서 자위대 서열 1위이며 육해 공막장을 마친 자 중에 한 사람이 통막의장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통막의장은 얼마 전까지 육막장 직책을 수행했던 요시다 요시히데 육장으로 도쿄대 출신의 장성입니다. 약 5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통막의장, 통막부의장, 이하의 총무부, 운용부, 방위계획부, 지휘통신 시스템의 4개 주요 부서로 되어 있죠. 미사일 연구를 실시한 1963년 당시에는 통합망료회의의 조직이 이 연구를 주관하게 된 거죠. 미스야 연구, 삼시 연구인데요. 세계의 화살이라. 연구 암호명 같습니다만은 1963년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회의에서 행해진 모의 군사작전 연구이며 정식 명칭은 쇼와 38년도 종합방위도상연구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분쟁 상황, 분쟁 발생을 상정한 군사작전 연구로 유사시 일본의 국토 방위작전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위대 통합망료회의 사무국장 다나카 요시오 육장이 통제관이 되어 통막과 육해공막 간부 50여 명이 5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죠. 2개월은 기초연구, 3개월은 상용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각각의 연구는 그룹별 연구를 먼저 하고 합동연구, 합동도상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극비리에 진행됐고 모두 107개 항목에 1400여 쪽의 방대한 극비 작전 문서이기에 비록 그 후에 정치권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제한되고 그중 일부 핵심적 내용들을 1990년 일본의 방위연구회가 발간한 방위청 자위대 책자에 소개한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여 유튜브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구는 기초연구와 본연구인 상황 연구를 구분하고 본연구를 위해 2개월간 일본 방위 관련, 미일 안보조약 관련 기본적인 방위 시스템, 조직과 기능, 방위청 및 각 정부부서의 연계 협력 등 비상사태 초기 단계 시 부대 행동, 부대 작전 준비의 표준, 부대 작전 행동의 기본 및 지휘 명령의 기본,
지 명령에 관련되는 사항들, 그리고 미일 안전보장 협력 관련해서 미국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연구했습니다. 상황별 연구는 7개 단계로 구분하여 상황 조성을 하였고, 제1부 전단 제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 발생 시에,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 일본의 무력 공격이 위협당하고 있을 때 자위대 출동 준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제2부 후단 4단계에서 7단계에서는 일본 국토 전체에 대한 공산 측, 즉 소련, 중공, 북한이라고 예측되지만은 공산 측의 본격적인 무력 공격 시 자위대 국토 방위 작전 및 미일 공동작전 태세를 점검했죠. 여기서 삼시 연구에서 삼시는 세계 화살이라는 의미인데, 소련, 중공, 북한 3국의 일본 공격을 의미한 암호가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추측해 봅니다. 세계의 화살, 일본의 소련, 중공, 북한 3개국 공산 측의 세계 화살이 일본에 꽂힌 거죠. 저의 추측입니다. 미스야 연구가 실시된 쇼와 38년, 즉 1963년 당시의 국제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중공, 북한의 공산진영의 이 삼각체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한국, 일본의 자유진영의 삼각체제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소냉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였죠.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안전보장 동맹체제를 결성하여 미국의 안보우산 제공을 받고 있었지만 그 결속체제는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죠. 일본도 1960년도 신안보조약을 미국과 체결 후에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미국 안보우산의 실효성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의 이해를 돕기에 일본 열도를 국토 방해 관점에서 구분해 보면 홋카이도 지역의 북일본, 간도를 중심으로 한 중일본, 그리고 큐슈, 오키나와 지역의 서일본으로 구분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4화 일본 열도의 지역 구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밀세아 연구에서 서일본 무력 침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련의 개입과 북일본 침공, 이어서 일본 전역의 무력 공격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방위청 통합망료회의는 중일본 지역 도쿄에 위치하여 일종의 전쟁 지도본부 역할을 하게 된 셈이죠. 미사 연구의 상황별 진행을 그림으로 요약해 봤는데요. 먼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면 남침 공격으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에 따라 일본 국내의 치안 악화와 서일본 지역에서의 공산 측의 무력 침공 위협과 침공이 발생하고, 이어 자위대 출동 태세 준비 및 자위대 작전, 미일 공동작전이 개시되고, 그리고 이어서 소련의 개입과 북일본 지역의 침공, 북일본 지역에 대한 미일 공동작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본 전역에 대한 무력 침공과 핵공격 등의 상황을 묘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죠.
상황별 연구 내용을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1단계에서는 한국군 내 일부에서 반란이 발생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 일부가 출동을 합니다. 북한은 한국 군부의 반란 동정을 위기있게 관찰하며 반란을 지원하고 조성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치안 정세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구진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동의 전반 정세를 판단하고 미군의 일부 출동과 관련 안보조약 등의 관계를 규명하고 방위청 이전의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각종 조치사항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 군부의 반란에 대해 공산 측에 비공공연하게 또는 반공공연하게 이를 지원하며 이는 결국 항공 공격을 동반하는 무력 지원 상황으로 발전이 됩니다. 한반도 사태에 대해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며 미군 반격 등의 상황을 조성하고 한반도 사태의 영향으로 일본의 치안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면서 일본 영공 침범이나 선박 납포 등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구진은 치안 정세의 악화와 관련된 정세를 판단하고 자위대의 치안 출동에 관련한 행동의 기본, 지휘명령의 기본 등 시달 조치 및 방위청 차원의 작전 준비 사항을 연구합니다. 3단계에서는 북한 공산군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전면 남침을 공격하고 이에 따른 미군의 작전 상황을 연출하면서 일본 치안에 미치는 상황과 그리고 주로 이 서일본 지역에 대한 해외 공격의 긴박한 정세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연구진은 한반도의 본격적인 무력 전쟁 개시에 따른 정부 차원의 조치사항 및 안보조약 관련 사항 연구를 하고 국가시책과 상응하여 실시하는 방위청의 작전 준비와 방위 출동 대기 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연구하게 되죠. 후단 연구 제4단계에서는 한국 내 정세의 축차적인 악화와 일본 서일본 지역의 해상 항공 공격 개시의 상황을 연출하고 서일본을 중심으로 한 미군의 작전 및 한반도 정세의 추이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자위대 방위 출동에 관련된 사항 및 방위청의 조치, 자위대 운영 등의 관계사항을 연구하게 되죠. 제5단계에서는 주로 서일본 지역의 육해공 공격 상황과 병행하여 북해도 방면에 대한 공산권의 공작 활발화 상황과 한반도의 전황 및 미군의 작전 상황을 연출하면서 연구진은 전쟁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각 자위대의 작전 실시 및 이에 따른 재반 조치를 연구하게 됩니다. 제6단계에서는 5단계 작전 속행 중에 소련의 개입과 침공 위협 상황 그리고 침공에 이르는 단계를 연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한반도 전황 및 미군의 작전 사항을 연출하고 연구진은 자위대의 전략 전개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재반 조치를 연구하고 후방작전 태세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단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해군, 해상, 공중 공격과 이어서
북일본 지역에 대한 착상력 침공작전에 이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리고 일본 전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때 연구진은 제1호 작전, 즉 일본 전 국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한 일본 국토방위 작전이죠. 이 1호 작전을 준비하고 동작전의 발동에 따른 자위대 운용 및 이에 따른 세부 조치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의 연구 진행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사항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단계에서 쇼와 30X년 1960X년 7월 한국군의 일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주한미군 일부가 진압을 위해 출동을 하며 일본 국내의 치안 정세가 악화됩니다. 7월 XX일 한반도의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된다. 공산 측은 한국 내 공중 공격을 멈추지 않고 중공은 증원물자를 수송하고 북한의 육해공 공군부대를 파견한다. 북한 남부에 대규모의 병력이 집결되고 있다. 제2단계에서 한국 내 반란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군 지원 분위기가 활발해지고 한국 반군에 대한 공산 측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미군이 개입하여 반격을 한다. 동년 7월 19일 중공 공군기를 포함한 북한 전폭기 대편대가 한국 공군 기지와 도시를 공격한다. 야간이 되자 북한 지상군도 휴전선 전역에 걸쳐 공격을 개시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으로서의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미 태평양 사령관은 즉시 한국 구원작전을 개시한다. 제3단계 제3상황 북한 공산군이 군사분 개선을 남하여 일제히 남침 공격을 함으로써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서일본 지역, 규슈,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무력 침공 위기가 고조된다. 동년 7월 22일 미일 안보협의가 열려 미일 간의 한반도 정세, 미국에 대한 일본의 협력, 일본에 대한 방위 준비를 협의한다. 일본 총리는 TV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조국 방위를 위한 국민의 권리를 요청하는 연설을 행하고 저녁 시각에 자위대의 출동 대기 명령을 발동하고 자위대의 치안 출동 준비가 완료된다. 이어 일본의 3대 해협 스시마, 스가루, 소야 해협의 봉쇄 조치를 완료한다. 경제 통제, 언론 통제, 국내 혁명 통제를 위한 자위대법 제87조 방위 출동 시의 무력 행사에 비상시 입법을 행사한다. 제4단계 제4상황 한국 국내 정세 악화에 따른 일본 국외에서의 무력 위협이 증대되고 자위대는 미군과 공동작전을 개시하게 된다. 제5단계 제5상황 서일본, 규슈, 오키나와 지역에 공산 측의 공격이 이루어진다. 북일본 홋카이도에서는 소련의 무력 침공 위기가 고조되며 한반도에서는 전술핵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제6단계 제6상황 소련이 전쟁에 개입을 하고 북일본 홋카이도의 침공을 개시하며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이 본격화된다. 제7단계 제7상황 일본 전역에 대한 소련의 본격적인 해상 및 공중 공격이 실시되고 모든 전장에서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 최후에는 미군이 사할린, 북한, 만주, 중국 등으로 반격하여 핵 보복 공격에 의해 미치게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라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가 있은 후 2년 후인 1965년 2월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사회당의 오카다 하루와가 미스야 연구의 존재를 발언하여 이 연구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으며 그 후
중위원회에서 마스노 라이조라는 사람이 소위원장을 하는 방위도상 연구 문제에 대한 예산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11번에 걸쳐 이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야당은 자료 요구와 추궁을 하였고, 즉 미스야 연구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책임 소재는 누구냐, 정치 개입과 군사 우선주의가 아니냐, 문민 통제의 부재가 되는 그러한 연구가 아니냐라는 세 가지 것을 주로 추궁을 하였죠. 이때 방기청은 이 연구는 통합망료의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장으로서 행한 연구이며 그 특성상 결론은 없으며 연구일 뿐 계획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는 유사시 자위대 통합 운영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방위청의 여러 기관의 시책은 가정이다. 그리고 비상입법에 대해서도 각각 권한이 있는 여러 기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와 자위대, 정부와 자위대, 방위청 내과 각 망료 간부의 관계상 이미 문민통제는 성립이 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였죠. 미스야 연구는 일본 야당 정치권에 의한 발각으로 문제가 되어 이 연구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유야무야 사라졌지만은 이후 미일 신 가이드라인의 형성 등 강력한 미일 안보 체제, 미일 동맹 체제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한반도 주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공동작전이 실행되고요. 공격은 미군이 담당하고 방어는 자위대가 담당한다. 간접 침략에 대해서는 자위대가 국내 치안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침략 억제는 미군이 맡는다. 직접 침략에 대해서는 자위대가 방어를 담당하고 미군은 전반적인 지원과 일부 작전을 담당한다. 라는 미일 공동작전의 구체와 미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연구였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추후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 국내적 안보 상황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대응 조치와 문제점을 연구했으며, 또한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전쟁 양상까지 고려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연구에 따라 국가기관과 국민 총동원 태세를 확보하기에 당시 정비되지 않았던 일본 유사시의 유사법제, 전시법령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성립시키고 국가 총동원 체제를 정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위대의 작전계획은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미소 냉전시대 일본 방위전력의 전제적인 연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야 연구는 비록 그 후에 속형은 되지 않았지만서도 1997년 신미일 가이드라인, 미일 방위협력 지침, 세부적인 자위대와 일본의 그 공동작전의 그런 지침을 설정한 건데요. 이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 그리고 보다 더 강화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 2015년 4월 27일 날 이게 이제 체결이 됐는데요. 이러한 지침들, 그리고 그 전에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유사법제 3법안, 주변사태법안, 자위대 개정안, 미일 간 물자 및 용역의 상호 제공 협정안이 1999년 5월 24일에 체결됐는데, 이러한 것들에 이제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미스야 연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구가 진행된 1963년에 일본은 자위대가 창설된 지 10년도 안 된 시점이고, 또 평화헌법하에서 전력 불보유 원칙에 따라 미미한 자위대 전력과 그리고 그 역할, 그리고 그 무기력한 힘을 지닌 일본 자위대의 제복조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제2의 태평양 전쟁 상황과 같은 방대한 상황 조성과 연구를 과감히 진행하였다는 점이 한편 놀랍기도 합니다. 비록 60년 이상이 지난 까마득한 과거의 연구지만
지금 21세기의 첨단 무기로 싸우는 이 시대일지라도 극동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이 연구가 야당에 의해 발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사한 연구가 이어졌다면 일본의 재무장,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